자,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, 자영업이나 비정규직들이 가장 많이 벌었던다는 기준으로 월 얼마 번다고 하니 연봉으로 환산해서 억 단위처럼 보이는 것, 이란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여러분 보면 좀 개인 사업자분들 올려치기 많이 합니다. 이게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 올려치기 중독인 것 같아. 유튜브도 보면 좀 함정이 많아요. 특히 자영업 관련 함정이 많습니다. 자영업 중에 택배도 어떻게 보면 자영업이죠. 왜냐하면 개인 투자 비용이 들어가니까. 택배나 생수 배달도 굉장히 좀 영상을 보다 보면 함정이 분명히 있어요.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함정이 있어요. 잘 보다 보면. 특히 사업 관련은. 어떤 함정이 있냐? 공통점이 있어요. 뭐냐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보통 사업해서 얼마 버냐? 이거 제일 궁금해합니다. 다 그렇잖아, 맞죠? 보통 지업 관련, 뭐 자영 관련 콘텐츠 하면 얼마 버냐 물어보는데 뭐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좋겠지만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잘 없고 보통은 잘 될 때 얼마 버냐? 가장 잘 될 때를 가장 우선시 얘기합니다. 자영업 같은 경우에 자신의 평균적인 어떤 그런 순수익을 고스란히 공개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. 가장 잘 될 때, 가장 장사가 잘 될 때 그때 수익만 얘기하지. 뭐 올해 전체가 얼마 되는데 작년 전체 평균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. 뭐 성수기 때 얼마 되고 비수기 때 얼마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없습니다. 보통 소득 얘기하면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합니다. 이해합니다.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치부기 때문에, 개인적인 정보기 때문에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소득을 공개하는 걸 꺼려합니다. 맞죠, 여러분? 이거 당연한 겁니다. 택배하신 분 또 자기의 실소득을 공개하는 걸 꺼려요. 왜냐하면 누가 보고 신고할 수도 있는 거잖아. 맞잖아요. 뭐 세무조사 할 수도 있는 거니까. 보통 한국 사람이 자기보다 많이 버는 거 배합하잖아요. 그리고 내가 많이 번다고 하면 경쟁자가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? 좋은 게 없거든요. 그래서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거짓말도 하는 것 같아 보면.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. 보면 만약에 있잖아요. 우리가 수익을 얘기하면 성수기와 비수기를 다 얘기해야 되는데 가장 잘 벌 때를 가장 부풀려서 얘기합니다.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. 자, 보다 보면 저도 자영 컨텐츠를 보는데 가장 잘 될 때, 노가다도 가장 잘 될 때, 이게 보면 일반 뭐 특정 업종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. 노가다도 그렇고 택배도 그렇고 생수도 그렇고 화물도 그렇고 다 그래. 이게 공통점이에요. 이게 보면 평균적으로 얼마 벌고 성수기 때 얼마 벌고 비수기 때 얼마 벌고 작년에 이만큼 벌고 올해 이만큼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.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. 거의 없습니다. 택배도 보면 그냥 가장 많이 벌 때 얘기하지 택배도 많이 벌 때가 적게 벌 때가 있습니다. 그렇죠? 근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. 그냥 가장 많이 벌 때만 얘기합니다. 가장 많이 벌 때 얘기하고 나보다 더 많이 번서 얘기하고 적게 번서 얘기 안 합니다.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그런 거예요. 만약에 자기가 택배비를 한 600번 다 칩시다. 근데 600이 택배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나간 돈이 많죠. 택배가 많이 벌긴 하지만 나간 돈 많아요. 왜냐하면 택배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차를 할부로 구입하신 분도 있고요. 그리고 이건 회사마다 다른데 택배 영업소마다 다른데 기름값 지원받는 것도 있고 지원 안 받는 것도 있습니다. 맞죠?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잖아요, 여러분. 그래서 이제 택배 기사마다 다르고 그리고 기름값이나 나가는 돈들 비품 나가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. 사먹는 돈도 있고 그런 거 다 빼야 되거든.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잘 없어요. 이게 그리고 택배 기사가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보면 뭐 저 말고도 잘 버는 사람 많다고 하는 거 자기 말고 못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.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못 보는 사람 얘기는 안 해요. 잘 보는 사람 얘기만 하지. 개인 사업자가 뭐예요? 개인 능력에 따라
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면 편차가 발생하잖아요.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으면 반면에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렇지 않나요, 여러분? 근데 유튜브 보면 아쉬운 게 뭐냐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만 얘기하고 내 소득 얘기할 때도 가장 잘 벌릴 때 얘기하지 못 벌 때 얘기는 잘 안 해요. 어느 장사든 간에. 어떤 사업에는 성수기가 비수기가 있잖아, 맞죠? 그럼 차이가 분명히 벌어지고 성수기 비수기를 이제 다 합쳐가지고 평균을 매겨서 그게 평균 소득 아닙니까?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. 거의 없어. 그럼 그게 과연 정보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지 않나요, 여러분? 네. 매출만 얘기하고. 그러니까 보면 매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 마진이 중요해요. 순수익이 중요합니다. 네. 그리고 택배 같은 경우에도 몇 시간 일해서 얼만큼 버니 이것도 중요하거든요. 네. 왜냐하면 택배 같은 경우에는 섹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생수도 섹터가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일은 더 많이 하는데 코스가 안 좋아서 뭐 일하는 수완이 떨어져가지고 평균보다 떨어진 분도 많이 있거든요, 이게. 근데 그런 것들은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, 이게. 아무래도 이제 영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, 이게. 단편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입장을 다 고려하지 못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유튜버가 좀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. 너무 잘된 케이스만 부각시켜서 보여주다 보니까 분명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나와요. 특히 자영업이 그래. 자영업이. 너무 잘된 케이스만 보여주니까 사람들은 딱 그것만 생각하거든. 아, 이거 하면 잘 되는구나. 근데 이거 하고 잘 되는 줄 알고 넘어왔는데 잘 안 돼요, 이게. 그래서 여러분, 자영업자 소득은요, 제가 봤을 땐 그래요. 진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. 있는 그대로 얘기를 안 합니다. 그래서 유튜브 그 컨텐츠 보고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랄게요. 그거 보고 따라했다가 골로 갑니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영업으로 꾸준히 잘 버는 게 진짜 엄청 어려운 겁니다. 이번 달 2천만원 벌었어도 다음 달 800일 했지 900일 했지 모르는 게 자영업이고 자칫 마이너스 날 수도 있습니다. 이 자영업이라는 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뭐 택배 같은 거에 어느 정도 물량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일반 우리 자영업 이제 먹는 장사죠.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많아요. 정말 많아요. 변수 덩어리입니다, 이게. 이번 달 2천만원 벌었다고 해서 다음 달, 다다음 달 2천만원 번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, 이게. 특히나 요즘에는 자영업으로 먹는 장사로 뗄 거 다 떼고 2천만원 벌기 힘들어요. 1,000만원 벌기 힘듭니다. 만약에 먹는 장사로 이것저것 다 떼고 순이익 2천만원이면 제가 봤을 때 그래요. 대한민국 가게 중에 한 0.1% 될 겁니다. 1000개 중에 1개.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. 웬만한 가게는 근처도 가지 못하는 거죠.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. 이런 순이익이 계속 유지가 되면 다행이겠지만 이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, 이게. 장사가 잘 된다는 건 뭐예요? 충분히 경쟁자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.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예요? 혼자 잘 되는 건 놔두지 않습니다. 유튜브도 그렇고 개인 사업도 그렇고 뭐 하나 잘 되면 다 뛰어듭니다. 다 뛰어들어서 레드오션 만들어 버립니다. 한번 생각해봐요. 이번 달 2천만원 벌 정도면 누가 봐도 맛집이고 사람 많이 붐벼. 그러면 일반 자영업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저 가게를 이제 벤치마킹 할까 배치마킹 하지 않을까 합니다. 분명히. 맞잖아요. 이거에서 장사 잘 되네, 우리도 한번 해봐 하면 차립니다, 이게. 생각해봐. 순이익으로 2천만원이면 진짜 장사 잘 되는 거 아니에요? 막 웨이팅 해야 되고 막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 같은 데 섭외가 들어오고 그럼 사람 다 알잖아, 맞죠? 동네에서 유명하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손님 중에 실제로 자영업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, 여러분. 일부러 가보는 거야. 어떻게 장사되는지, 어떤 음식 취급하는지 보는 거예요. 보면서 손님 상대 어떻게 하는지,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견주지를 보는 거야.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
아, 이거 사람들 많이 찾나 보네. 우린 이것보다 싸게 하면 되겠다. 그러면 생깁니다, 여러분. 진짜 생겨요. 그럼 1년 안에 우리랑 비슷한 가게 한 개, 두 개 생기고, 그 다음 또 생기고, 또 생기고, 또 생기고 하면, 이번 달 2천만 원 벌었지만, 뭐, 몇 달 뒤에 1,000만 원 벌고, 몇백만 원 벌고, 이럴 수도 있는 거야, 이게. 이 장사라는 게 힘든 게 그런 거죠. 주변에 나랑 같은 업종을 이제 하는 곳이 생기는데, 이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. 막을 수가 없어요, 이게. 분명히 동네에 잘 되면 소문이 납니다. 다른 가게 한 사람 소문이 나요. 누가 뭐 찾았는데 사람들 많이 붐비더라. 사먹으러 많이 가더라. 소문이 나요. 그럼 당연히 그런 비슷한 경쟁업체 생기는 건 감수해야죠. 그래서 한때 잘 되는 거, 한때 많이 버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순이익을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하는 거,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. 이게 변수가 많다니까. 이게 뭐 지금 많이 사 먹었는데 날씨가 이제 온도가 내려가니까 또 안 사 먹는 경우도 발생하고, 이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. 계절 음식도 있고요. 여름이니까 장사가 잘 된 건데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. 어서오세요.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, 유튜브 같은데 막 장사 잘 되는 거, 그런 거 보고 그 단연지어서는 안 돼요. 그분들도 앞으로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장담할 수 없어요. 왜냐하면 그런 것도 있어요. 일부러 장사 홍보하려고 나온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. 요즘에는 좀 진짜 장사가 잘 되는지 의심스러운 가게도 진짜 많아요. 가게 알리려고 나온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. 유튜버가 홍보 효과가 뛰어나니까 한 번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검색에 찾아오니까 좀 그런 의심스러운 가게 많습니다. 그리고 당장은 잘 돼도 저 가게가 내후년에도 유지가 될지, 그 미지수인 가게도 많아요. 그래서 유튜브 보고 절대 단연지어서는 안 됩니다. 지금은 특히나 많은 자영업들이 남겨먹기 힘들어요. 직장 다니신 분보다 더 힘든 게 자영업자입니다.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것 보고 아, 다 저렇게 돈 버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웬만하면 직장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